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불장난 같은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다. 결혼 후 나를 따라 지방으로 시집을 와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생전집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아닌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어쩐 일인지 아내가 웬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아내는 어머 여보 왔어? 인사해 아랫집에 새로 이사 왔다고 떡 돌리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더라고. 효주 딸도 이제 우리 민혁이랑 같은 유치원 다닌대 하며 한껏 들뜬 목소리로 집에 있던 그 여자를 소개해줬다. 안녕하세요. 미희가 오늘 얘기하는 내내 남편 칭찬만 한가득 하더라고요. 그중에 외모 칭찬을 엄청 하던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라며 얘기를 하는 아내의 동참. 굉장히 밝고 당당해 보이는 첫인상이었다. 나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서 그런지 엄청 즐거워 보이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인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아내가 여보 저녁 시간 다 됐는데 효주 남편은 야근이고 이사 준비하느라 딸은 친정에 맡겨서 저녁 먹고 가라고 했는데 괜찮지? 그래서 당연하지 하면서 거실로 갔고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갔다.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효주씨가 먼저 얘기를 건넸다. 미희가 남편이 그렇게 가정적이고 사랑이 넘친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너무 궁금했어요. 미희 엄청 부럽네요. 나는 멋쩍게 웃으면서 아유 아니에요. 뭐 다들 하는 것만큼 하는걸요. 뭐 저 따라 연고도 없는 곳 와서 와이프가 고생하는데 옆에서 저도 많이 도와야죠 했다. 효주씨는 우리 남편은 맨날 야근에 주말에도 애랑 놀아주지도 않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미희는 외로울 틈도 없겠네 하고 말하는데 밝았던 표정이 약간 쓸쓸해졌다. 나는 딱히 해줄 말이 없어서 종종 집으로 놀러와서 와이프랑 같이 놀으라고 주말에 시간 맞으면 저희 민혁이랑 같이 효주씨네 딸하고 놀러 가자고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시라고 했다. 그렇게 둘이서 있는 어색한 시간이 육아 얘기 등등 조금씩 풀리고 있을 즈음 아내가 식사 준비를 마치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우리는 식탁으로 갔다. 계속 기분이 들떠있는 아내는 밥을 먹으면서도 효주씨한테 조잘조잘 얘기를 하느라 바빴다. 효주씨는 웃으면서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들어주었다. 웃을 때 그 미소가 굉장히 이뻤다. 주변을 밝게 만드는 미소였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식탁 밑으로 무언가가 내 다리를 쓸어내렸다. 깜짝 놀라 멈칫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아무 말도 못하고 효주씨를 쳐다봤다. 효주씨는 나를 보며 씩 웃더니 아내랑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 다리를 발로 쓸어내렸다. 나는 전기가 흐르는 듯 찌릿한 느낌에 헛기침을 하며 말없이 밥 먹는데 집중을 했다. 그렇게 식은땀 흐르는 식사가 끝나고 효주씨는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 먹자며 아내한테 인사를 하고 나한테도 다음에 또 봬요 인사를 하고 눈웃음을 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결혼하고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식은땀이 나면서도 뭔가 스릴이 넘치고 흥분이 됐다. 계속 너무 외롭다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나한테 보내는 신호인가? 밤새 머리가 복잡해 제대로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는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얘기하고 수다 떠니까 너무 즐겁다면서 행복해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죄책감보다는 짧았던 그 짜릿했던 시간들이 나한테는 더 컸던 것 같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효주씨와 아내는 아이들 하원을 시키고 집에서 놀다가 내가 퇴근할 쯤 집으로 돌아갔다. 내심 만나지 못해 서운했지만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아내가 효주씨와 연지를 데리고 함께 놀러 가자고 했다.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가자면서 민혁이 녀석도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다고 주말에 가서 신나게 놀자고 했다. 놀이공원을 가기로 한 전날부터 아내가 갑자기 체를 했는지 열이 나면서 아팠다.
놀이공원 가는 걸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 녀석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역시 연지도 마찬가지였다. 잔뜩 기대하며 놀이공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못 간다고 하니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아내는 자기는 친정 가서 쉬고 있을 테니 애들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다. 자기가 먼저 가자고 했는데 못 가면 미안하다고 애들이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냥 함께 다녀오라고 해서 그렇게 다음날 효주씨네 집으로 가서 미리 꺼내놓았던 카시트를 챙기고 놀이공원으로 떠났다. 애들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뒷좌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태블릿을 보느라 신나 있었고 효주씨와 나는 그렇게 대화를 하며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효주씨가 그날 일을 꺼냈다. 혹시 제가 그렇게 해서 불쾌하진 않으셨어요? 라며 물어 당황스러웠다. 나는 괜찮아요. 효주씨가 워낙 키도 크시고 다리가 길어서 그러셨나봐요 하며 멋쩍게 웃어넘겼다. 그러자 효주씨는 실수로 그런 거 아닌데 라며 싱긋 웃었다. 나는 또 혼자 식은땀이 났다. 괜히 뒤에 있는 애들 눈치를 보며 운전을 했다. 그렇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놀이공원에 도착을 했고 애들은 신나서 이것저것 놀이기구를 탔다. 둘이서 탈만한 놀이기구를 탈 때 효주씨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왔다. 나는 와이프 얘기 들어보면 효주씨도 좋은 사람 같아요 하며 얘기했다. 효주씨는 여자로는 어때요? 나는 민석씨 되게 마음에 드는데 라고 돌직구를 날려왔다. 당황했지만 여자로도 충분히 매력 있으시죠. 예쁘시고 성격도 좋으시잖아요 하며 얘기를 했다. 효주씨는 저는 민석씨랑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맨날 야근에 회식으로 술 먹느라 늦게 들어오고 월요일부터 출장 가서 집에 없어요. 얘기하면서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 여자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 이런 여자를 두고 회식하며 술 마시느라 혼자 두는 효주씨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가족이라도 된 듯 넷이서 신나게 놀았고 효주씨와 나도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주말을 마무리하고 월요일이 되었다.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12시가 다 돼갈 때 카톡이 왔다. 효주씨였다. 저는 연지 재우고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내려오면 연락해요 라고 그녀가 신호를 보내왔다. 나는 고민할 새도 없이 자고 있는 아내를 두고 담배와 핸드폰을 챙겨 나와 아랫집으로 향했다. 도착이라는 카톡을 남기자 기다렸다는 듯이 효주씨는 문을 열어주었다. 문을 열자 슬립 차림의 그녀가 보였다. 굉장히 섹시했다. 효주씨는 어서 들어와요 하며 나를 끌어당겼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술을 마셨고 나는 술이 약해 몇 잔 먹으니 알딸딸해졌다. 그렇게 그녀와 나는 안방 침실로 향했다. 남의 부부의 침실이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더 흥분이 되고 짜릿했다. 먼저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탐했고 그렇게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새벽 2시가 지나서 나는 그녀와 아쉬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나는 아까 일을 계속 생각하며 두근거렸다. 효주씨는 그렇게 남편이 없을 때 나를 종종 불렀고 나는 또 그날만 기다리며 아내가 잠들지 않았을 때는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나와 아랫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 아쉬워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을 했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다. 그래서 더욱이 이 관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나와 효주씨는 더 대담해지고 스릴을 즐겼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우리는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밥 먹을 동안 식탁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 미래를 즐겼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고 있을 동안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 은밀하게 서로의 몸을 터치했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을 우리 집과 비슷하게 바꾸려는데 자세히 구경해 본다며 안방으로 들어와 키스를 했다. 하면 할수록 더 대담해지는 게 스릴 넘쳤다. 효주씨가 연지를 친정에 맡기는 날이면 우리는 차를 타고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가서 차 안에서도 서로를 탐했고 매번 색다른 경험에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서로의 가정을 지키면서 들키지 않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더 치밀하게 관계를 유지해갔다. 그러던 중 효주 씨의 남편 직장 문제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 항상 1, 2년 주기로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온 것이다.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하루는 연차를 내고 효주 씨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하루 종일 모텔에서 몇 번이고 서로를 만족시켰다. 그렇게 이삿날이 되었고 아내는 굉장히 서운해했고 나 또한 서운했다. 그렇게 효주 씨는 떠났고 몸이 멀어지니 자연스레 우리의 관계도 끝이 났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와의 추억이 종종 떠오른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큰 재미를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30살 퀵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로 인해 우울했던 생활에 활력을 찾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집에 있거나 이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가끔씩 용돈 받아 쓰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곳들보다 조금 낮게 잡아 지원을 해보자 싶었고 꿀꿀한 마음에 친구놈 불러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계속 취업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다. 요즘 너뿐만 아니라 다들 취업 힘들어서 알바한다더라. 참, 취업 준비한다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열심히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어. 야, 요새 다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도 퀵 해볼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시간도 은근히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걸. 야, 나도 봐라. 일하면서 벌써 얼마나 모았는지.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어. 내년에 나도 아는 형이랑 사무실 하나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봐. 돈 빡세게 모아서 장사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 그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해볼게. 친구의 말에 저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빌려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만 주소 찾아서 가는 게 헷갈렸는데 금방 수월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는 형님이 하는 곳이라 제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 돈 계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씩 배달을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하다가 배달갈 물건을 전해주고는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 있는 콧소리 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배달 잘 부탁한다며 은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라 카페 사장님의 터치에 괜히 가슴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했습니다. 몇 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했는데
항상 보면 여러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그 사장이랑 떠들다 가는 일이 많았어요. 누가 보면 다 사장의 남자친구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밀착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카롱 2개를 건네주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 쉬는 시간? 아, 예, 뭐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좀 여유 있나 봐요. 마카롱도 같이 먹어요. 당 충전이 돼야 힘이 나거든. 어머, 근데 손이 엄청 곱다. 나보다 예쁘네. 제 손을 주물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손님이 꾸준하네요. 계속 찾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입맛에 맞는 커피 맛인가?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끔 배달을 올 때 보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기도 했었거든요.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있는 것도 많아서 오는 건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저도 다음에 와서 그거 먹을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우리 저녁부터는 맥주도 파는데 일 끝나면 가끔 와서 한잔하고 가고 그래요. 아, 네, 놀러 올게요. 그렇게 그녀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다시 일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가게 배달을 가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언제 올 거예요? 아, 요즘 배달이 많아서 쉬는 날 한번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왠지 모르게 한껏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쉬는 날 집에서 여태 잘 못 잔 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녀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오늘 쉬는 날? 네, 그냥 맥주나 한 잔 할까 하고. 오늘 문 닫아야겠다. 앉아요, 앉아. 같이 한잔 하자.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신나서 문을 닫고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간단한 마른 안주와 함께 마셨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답니다.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혼자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예요? 남자친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애인 있을 때랑 똑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데? 애인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 내 성격상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면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네 싶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기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재미있고 매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어깨 쪽에 기대어 터치를 하며 웃는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가슴 쪽에 손을 얹던 그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야? 아, 네, 뭐 이렇게 옆에 있으시니까 긴장이 돼서. 귀엽네. 그럼 이러면 심장 터지겠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여자와 입을 맞춰 봤거든요. 그녀의 리드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도 일이 끝나고도 그녀에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가끔 다른 남자와 먼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고는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불편함만 안겨줄 뿐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그녀가 저만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왠지 제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저도 그녀의 마인드를 따라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노인네는 아닙니다. 내 나이 55 한창이죠. 시골은 원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제 나이 정도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도시 생활 한참이던 40 중반에 교통사고로 와이프를 잃고 상심이 너무 커서 애들 대학 보내고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데 두 분 돌아가시고 가끔씩 주말에 머리 식힐 겸 내려와 지내던 곳인데 도시 생활 접고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고 맛깔스러운 고향 음식 먹으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젊은이 취급을 받았고 자연스레 이장을 맡았습니다. 원래 시골이 텃세가 심하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원체 제 성격이 사람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금방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딱 봐도 태어나서 시골 생활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죠.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귀농을 할 생각인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길 1년 전 마을 뒤쪽으로 여름 휴가를 나왔다가 2년이 된 부부인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시골 와서 농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더군요. 저는 솔직히 두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말에 큰 관심은 없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간만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 괜스레 반가웠어요. 그리고 혼자 산지 오래돼서 그런지 같이 온 젊은 세댁을 보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생김새도 이쁘장하고 하얀 피부에 밝은 모습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얻을 형편은 안 되고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다 퇴직하고 내려와 살 생각이라고 괜찮은 방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그렇기에 발벗고 나서서 제가 사는 집에 사랑채도 단장해서 내주었고 동네 어르신들 동의도 제가 수월하게 받아냈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원래 귀농하러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 민심 얻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장인 제가 앞서서 도와주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생각해요.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낯선 시골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식사도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먹다가 안채 부엌을 같이 쓰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고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릴 때 얼핏 보이는 세댁의 모습에 제 방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주책맞게 왜 이리 심장이 빠르게 뛰던지 새댁과 새신랑도 어찌나 제게 잘하고 싹싹한지 마치 제 딸처럼 제 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댁 남편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할 게 있다며 상경을 하고 저는 1박 2일 동안 새댁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 몇 근을 얻어 집에 와서 구워 먹었죠. 담근 술을 꺼내 마시며 한잔 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담근 주는 독해서 금방 취할 텐데 새댁은 술을 잘 먹는 건지 아주 술술 마시더라고요. 술 기운이 올라온 새댁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지내시면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분인데 혼자 계시니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하더니 울음을 팍 쏟았습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젊은 처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되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남편 일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여기로 내려온 건데 이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고 의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막상 새댁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없이 술을 좀 더 큰 그릇에 따라 한 잔 벌컥 마셨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취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도 새댁이랑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어쩌나 나는 혼자라 쳐도 새댁은 남편도 있고 지금이 힘들어도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 되지.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은 남편도 없는데 우리 술도 너무 많이 취했고 그냥 눈 한 번 감고 저 안아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잖아요. 작정하고 저를 유혹하는 새댁을 저는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앞에서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모든 걸 잊기로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여자와 입맞춤인지 입맞춤으로도 저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의 얇은 이부자리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 앞으로 평생 여자와 다시 해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특히 이렇게 젊고 예쁜 새댁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이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한 이불에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평소보다 눈이 늦게 떠지더군요. 그런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새댁은 방 안에 있던 쟁반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당신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근데 쟁반은 뭐야? 아, 밥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이장님 갖다 드렸어. 당신은 밥은 먹었어?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 들어가자. 밖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날 하루로 끝을 낼 수 없었습니다. 새댁 남편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아는 사람 없는 장소로 가서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지독한 관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허 실실 웃으면서 저나 새댁한테 잘하는 새댁 남편을 보니 괜스레 미안해지긴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새댁 남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가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고 서울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몇 달 새 새댁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새댁이 농담식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혼하고 아저씨한테 갈까? 그 말에 힘없이 웃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새댁과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새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같이 살던 집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대문을 열고 환하게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새댁이 용기 내어 꺼낸 말에 나에게 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줄 걸. 그게 너무 한이 되네요. 기다리다 보면 새댁이 다시 연락을 해줄까요? 저는 하염없이 새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이 되었을 쯤부터 잦은 다툼을 하셨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싸우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으셨고 단기간에 졸부가 된 아버지는 큰 돈을 만지게 되니 부잣집 한량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비싼 주점에서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고 다니셨고 젊은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는 게 일상이었고 불륜녀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랑 머리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상대방 여자 남편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참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찾아 살고 싶다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할 때 어머니께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랑 이혼해서 새 출발하시라고. 나는 엄마가 이혼한다 해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본인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 살아오면서 이혼 가정으로 사는 게 상처가 될 때가 많다고 내가 겪어봐서 한다며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모두 해주셨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을 하셨고 살아오면서 본인이 지은 죄가 많다고는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께 위자료를 두둑히 챙겨주셨습니다. 아니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챙겨주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이제는 편하게 돈 쓰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셨고 과거 생각이 안 나게 어머니가 평소 많이 의지하시던 이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타지가 아닌 타국은 겁이 났어요. 어머니한테는 자주 연락드리겠다며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라고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해왔던 행동들이 있으니 아버지를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조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사춘기 학창시절 매일같이 싸우고 여자를 만나는 아버지 때문에 저도 반항을 하며
질 나쁘게 놀기도 했고 아버지랑은 얘기도 잘 안 하고 삐뚤어진 생활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혼내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께 한번 크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도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 서로 인사랑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지만 2층 주택집으로 크게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같이 집에 있더라도 각자 식사를 해결했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곧 군입대 예정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군대 가기 전날에 그냥 저 내일 군대 가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라서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냐고 큰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빨리 옷이나 챙겨 입으라며 아버지가 나가자고 해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와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용실로 데리고 가셨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랑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이때 해야 되니까 간단히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이때를 하루 앞두고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아버지는 취기가 도셨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군대를 가서 그러는 건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없이 사는 서러움 이기고자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고 버는 돈만큼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힘들었었다며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와 사업이 계속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힘든 마음을 잘못 풀어낸 것 같다며 지난 날이 후회스럽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여왔었던 속얘기를 했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군대를 입대하였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빨개지시며 눈물이 고이는 채로 잘 다녀오라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군대 건강히 다녀와서 앞으로는 좀 더 살가운 아들이 되겠다고 조금씩 효도하겠다고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대를 하였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역 신고를 하였고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군대를 입대한 시점으로 저희 부자는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고 좋아졌어요. 휴가 나와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해서 대학 졸업을 하였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진로는 정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 중이기는 한데 확실히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과에 맞게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버지가 하시는 일을 밑에서 배우면서 너가 이어서 하라고 하셨어요. 예전만큼 엄청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평생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저도 딱히 진로를 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나이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출근을 마치고 환영식 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식을 하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직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긴 생머리에 얼굴도 예뻐서 첫눈에 반한 것처럼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6살 많고 격리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미모도 훌륭한데 머리까지 좋은 엘리트라고 하니까 더 매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그 여자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면 저를 보고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는데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은 제가 사장 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뜸 고백을 해버리면 괜히 갑질처럼 제 마음을 가볍고 자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길까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차근차근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회계 쪽 일도 좀 배우고 싶다면서 다가갔습니다. 회계 쪽 일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였지만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한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경영을 이어받으려면 다 배워둬야 할 것 같다며 둘러대니 미소를 지으면서 회계 관련된 서적을 여러 개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가 생각을 했고 김칫국을 마시며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고 면목 없지만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진지해지셔서 말씀하시지 생각하며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지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와 둘이서만 평생을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고 아른거리는 여자가 있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혼한 지 오래되셨고 많이 변하셨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짝사랑하며 미래를 꿈꾸는 여자가 있었기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 마음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고 걱정되었다면서 너랑 가까워져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또 마음을 닫고 돌아설까봐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드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더 이상은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연애도 하시고 재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기면 저도 진짜 친어머니 모시듯이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뭔가 어려 보이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누가 모든 것을 멈추는 마법을 부린 것처럼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순간 설마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 여자인가부터 시작해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거겠지 아닐 거야 하며 잠깐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주임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보며 웃었고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저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자신이 얘기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여자라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이 주임님이셨구나라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듣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나는데 어떻게 둘이 만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한 짝사랑이었지만 아버지랑 만난다고 하니 순간 꽃뱀인가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결혼을 생각하시는 건 너무 급한 거 아니냐고 하자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만나자고 한 것도 결혼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한 것도 다 자기가 먼저니 혹시라도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프고 화까지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연인일 때 저 혼자 짝사랑을 시작했으니 그냥 저 혼자 속으로 끙끙거렸습니다.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단념하고 두 분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신들린 연기자가 된 마냥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과 달리 저는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새어머니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차마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고 두 분이 결혼하고부터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넣으며 어쨌든 두 분도 신혼이신데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는 재미 느끼시라고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갔고 두 분이 결혼한 지도 3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저는 거의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초저녁부터 두 분이서 술파티라도 하시나 싶어 부엌 쪽으로 가보니 새어머니 혼자서 양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마신 건지 빈 술병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옆에 앉아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새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던 겁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바람 피는 걸 목격한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추궁하는 새어머니의 뺨을 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정말 변했다는 아버지를 믿었기에 배신감도 컸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어이없게 떠나보냈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나라면 이 여자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행복하게 해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찌들어서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 옆에서 같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셔댔고 결국 저는 술에 너무 취한